그 제가 워라벨도 중요한데 워레벨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자기 월소득의 15%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 좀 골프 좀 한번 시작해볼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633만 원이 월소득이 넘지 않으면 일단은 시작하지 마라. JTBC에서 차량, 소득배 차량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좀 경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하기를 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고정으로 이렇게 나가기로 했는데, 예, 뭐 앞으로 조금 재밌는 내용들, 좀 가벼운 내용들을 위주로 좀 전달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작가 TV 나와주셔서 네. 가장 많은 댓글 중 하나가 네. 그때 소득별 차량에서 월에 200, 300 벌면 차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예. BMW, 네. 버스, 기차 이런 네. 것들 뭐 그죠. 이용해라라는 멘트에 이제 코멘트로 아니 2, 300이면 차도 사면 안 되는 거냐 네. 이런 댓글도 좀 달리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좀 네. 이 악성 댓글인가요? 좀 약간 악플 같은. 악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소연? 하소연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할 수 할 있는 수도 거 아니야.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실패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느냐. 사실 우리 사회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은행의 어떤 그 뭐 연체율 증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 부실했던 뭐 IM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개인의 경제의 실패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회에 또 국가에 또 이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그 소득대에서는 우리가 사실 차를 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아껴서 내 자산을 이제 불려야 되는 단계인 거니까. 자, 한국인이 돈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요. 돈에 좀 어떤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글쎄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너무 이제 급속도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저부터도 사실 학생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국영수 위주의 교육만 받았지 이제 경제 관념, 개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거 세대일수록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껴 쓰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몸에 뱄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분들 같은 경우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대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관념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또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저금리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있는 모든 돈들이 사실 굉장히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고 뭔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따박따박 모으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한 방에 좀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어떤 그 투기적 심리가 시장에 좀 많아지면서 이제 약간은 경제 개념이나 관념들이 좀 없어지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대표님은 이제 소비, 전략 이런 콘텐츠도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특히 MZ 세대 분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실 텐데 인스타그램 보시다 보면 그러면 좀 좋은 소비, 바른 소비 그다음에 이건 나쁜 소비인데 조금 구별한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좋은 소비냐 나쁜 소비냐는 자기 소득에 근거한 소비가 가장 좋은 소비니까 자기 소득에 근거한 소비인지 아닌지는 사실 인스타그램 안에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MZ 세대분들 3명하고 무슨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나이가 20대시고 대부분 다 취준생 아니면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자 그랬는데 어김없이 나온 것이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 취준생인데? 네, 취준생인데 그리고 해외여행, 파인다이닝 뭐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달에 얼마 알바해서 버느냐 했더니 뭐 60, 7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MZ 세대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뭔가 소비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는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경험이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사서 고생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경험이라는 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이라고 말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마치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뭐 나이대, 세대가 다 좀 많이 다양하시겠지만 네. 경험이라는 건 정말 분명한 거는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지 네.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어느 방송에선가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취미는 맛집 탐방이라든가 여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그 멘토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취미가 아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 그렇지. 맛집 탐방하고 여행 가는 건 누구라도 좋아하는 누구라도 거고 정말 너만이 좋아하는 정말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는데 전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소비를 해서 하는 경험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뭔가 착각하는 경우가 조금씩. 제가 소득별 그 차량 그 네. 계급도 만들어내고 절대 2, 300이면 차 사지 마라 그랬더니 네. 그거에 대응하는 또 영상이 나왔어요. 아, 진짜. 뭔 소리냐? 무조건 돈 벌기 시작하면 바로 차부터 뽑아라. 뭐 이런 영상 또 있더라고요. 네. 뭐 그 나름대로 뭐 그분은 또 그걸 주장하시는 그렇죠. 뭐 건데. 특히 뭐 영업 쪽이라면 네.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무조건 타고 넓은 세상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네, 넓은 세상이 뭐 차 끌고 다니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냐? 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 MZ세대가 네. 아무래도 2020년, 21년, 또 22년 상반기까지면 또 이 중식 시장과 부동산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골프를 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네, 코로나도 있었고.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식도 부동산도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는 골프에서 테니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귀족 스포츠라 불리는 대표적인 스포츠인데 사실 테니스는 골프에 비하면 돈이 제가 많이 안 들죠. 테니스를 좀 치고 있거든요. 네.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골프 치는 거에 한 10분의 1도 돈이 들지 않아요. 저도 지금 급 관심이 생기는 게 네. 이제 저도 운동을 이제 조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네. 있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니스 그거 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골프는 돈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들죠. 네. 이런 넘어온 현상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네. 그 좀 갇혀 있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그때 이제 이 골프를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골프는 과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은 해도 되느냐? 요거 좋습니다. 네, 요거 얘기한 적 없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문화, 레저, 취미, 운동에 얼마를 사용해야 되냐. 그렇죠. 자, 이거는 자기 월소득의 15%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월소득의 15%? 예, 왜 그러냐면 말이죠. 문화 레저. 예, 이 15%를 넘는 돈을 취미나 어떤 문화생활에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절대로 이 2030, 40 세대가 저축을 30, 40% 이상 못해요. 그렇죠. 자기 소득에. 그래서 이 15%라는 거를 계산을 봤을 때 제가 한번 그 골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뭐 골프 유튜버 중에 뭐 심짱 골퍼님이라는 그 유튜버가 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유튜브로서 본인이 골프 시작하면 돈 얼마 드는가 뭐 이런 걸 막 찍은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기초로 좀 계산을 쭉 해보니까 네. 비기너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기 3개월은 한 달에 한 2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습장도 끊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스크린 골프도 쳐야 되고 또 스크린 골프 치다 보면은 또 내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기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뭐 시켜 먹어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비들을 보니까 장비도 사야 되고 그래서 한 200만 원 들고 이 3개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두 달에 한 3번 정도 라운딩 간다. 한 달에 한 1.5회 정도 라운딩 간다는 거를 기준으로 비용을 뽑아 보니까 한 달에 한 95만 원 정도 들어요. 비기너인 경우에, 비기너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5년 이상 베테랑인 골퍼들은 솔직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연습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나가자 그러면 쓱 나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도 이제 비기너만큼 많이 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65만원? 요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비기너인 경우에 95만원을 자기 문화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95만 원이 15%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5만 원 나누기 0.15 하면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월소득이 633만 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연봉 1억이네요. 예, 633만 원이라는 정도의 월소득이 있으면은 95만 원을 골프에 써도 이게 15%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비기너인 경우는 633만 원 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한 15년 이상 된 베테랑이다. 골퍼다. 베테랑 골퍼다. 그러면 뭐 매일 스크린 골프 치고 매일 라운딩 가고 연습장 가고 이러지 레슨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65만 원 나누기 0.15 하면 433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이상 된 베테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녀도 좀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골프 한 15년 이상 쳤다 그러면 나이가 아주 젊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됐다고 봤을 때 15년 이상 베테랑들은 한 달에 433만 원 정도만 돼도 뭐 칠 수는 있는데 433만 원이 안 되면 좀 약간 요거는 돈에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김작가 TV를 보실 많은 분들 중에도 좀 골프 좀 한번 시작해 볼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골프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도 모르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633만 원이 월소득이 넘지 않으면 일단은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아주 이제 날카로운 냉철한 멘트. 근데 골프 관련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 자연, 그다음 두 번째가 사실 이 스포츠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죠. 잘 없거든요. 근데 골프가 그게 가능한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마치 이제 내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좀 들잖아요. 그리고 이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인스타그램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거 이게 큰 건데 저 골프장 라운딩을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정말 딱 한 번 우연찮게 갔거든요. 저 그때 이후로 골프를 안 치시는군요. 안 쳐요.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안 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자연 너무 좋았고 대화 너무 좋았는데 세 번째는 저는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게 내가 지금 올라갈 길이 많은데 뭔가 성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벌써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안 좋아. 이거 아직 나는 이 대자연에서 대화를 느낄 정도로 여유를 느낄 단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가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도 한번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여주기 좋아서 아니면 뭔가 성공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골프 치세요? 저는 뭐 시작은 되게 오래돼서 한 2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최근 5년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시간적인 면도 있고 조금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이게 왠지 나가면 내가 그렇게 성공 안 했는데 마치 뭔가 이렇게 내가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그럴까? 네네네. 그런 느낌이 사실은 좀 좋다기보다는 이거 내가 너무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느낌 때문에 최근에 뭐 이제 한 5년 정도는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요즘 테니스 치는데 여러분 테니스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정말 골프 비교 다를 수 없을 정도로 돈도 적게 들고요. 작가님이 또 이 얘기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그 테니스장 또 이거 너무 또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돈이 들긴 드는군요. 왜냐면 테니스 라켓을 사야 되고 신발도 그냥 사도 되는 그냥 신발 신어도 되는데 테니스 신발을 사면 이 두 개를 하면 끝이에요. 그 두 개가 다 합쳐봐도 50이면 그걸로 최소한 몇 년은 즐길 수 있는. 네네네. 자, 그다음 요즘 뭐 욜로족, 파이어족, 뭐 카푸어족, 그다음에 뭐 하우스푸어족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뭐 사실 경제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내 소득이나 내 자산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자산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자산과 소득이 성장한다는 확신과 그런 보장이 있다면이야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영상을 통해서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라이프에서 워크를 빼버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기성세대로서 사실 뭐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죠. 저도. 그런데 문제는 놀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놀아본 사람들, 세계 여행을 회사 그만두고 막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게 왜 그러냐? 이 우리 라이프에서 일이라는 걸 완전 빼버리게 되면 그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레저의 생활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고 기다려진 이유는 주일이기 때문이죠. 그죠. 평일날 시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에 좀 감사해야 된다. 좀 약간 나를 좀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주말이 아주 꿀맛인 건데 백수들한테 주말이 어떠냐 그러면 괜히 그냥 차만 막히고 짜증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도 즐거운 이유가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즐거운 거지. 일상이 없이 계속 여행만 다니면 그냥 고욕이거든요. 제가 워라벨도 중요한데 워레벨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워크와 레저의 밸런스를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을 빼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레저를 또 갖고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가야지. 파이어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인생에서 워크를 그냥 빼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이어족들은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던 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일을 바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최근에 보도 자료가 나온 게 65세 이상 노인들의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제 지금 한 30대, 40대가 그 1차 은퇴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8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네. 거의 한 70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워라벨에서 워크도 이 단어가 있듯이 결국 중요한 거는 뭐 하나 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밸런스. 그렇죠. 예. 조화가 중요하다. 빼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 미납률이 21.7%로 젊은 세대 분들이 무계획 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던데 이런 사회 현상 문제는 좀 뭐라 보세요?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의 PF 대출 부실 문제나 그다음에 그 은행권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망라해서 사실 부실 채권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것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자 뭐 원금은 당연하고 이제 이자까지 못 내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 직장인들은 사실 체감을 못 하지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대출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어려워지고 또 특히 청년들이 경제관념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빌렸었던 돈들이 이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해준 대출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거든요. 뭐 통신비도 못 내는 이런 청년들. 근데 이거마저도 지금 이제 이자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남일이다,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고 언제든지 어려움이라는 게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계기로 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절약이라는 건 안 쓰자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쓰자는 거니까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30에서 뭐 일부에 해당되는 분들이긴 하겠지만 뉴스 보니까 요즘에는 자기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막 전당포에 맡기고 거기서 돈을 빌려서 뭘 하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물건인데 오죽하면은 뭐 노트북 뭐 스마트폰을 맡기면서까지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월가에서 어떻게 보면 전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뭐 둔화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보다 속도가 하강 속도가 좀 미국이 좀 느리고 우리나라는 좀 빠르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경기가 어려워져 주면은 조금 금리도 빨리 멈추고 또 인하의 시기도 좀 앞당겨지면서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미국은 금리를 당장 인하할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는 당장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이 금융권 부실 문제, 그다음에 연체율 증가 문제, 또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하반기에 상당히 큰 뇌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좀 아무 문제 없이 2023년도 하반기가 경기가 연착륙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모두의 바람인 거죠. 좀 잘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